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포토2 일렉트릭 전기 트럭입니다. 참고로 저는 트알못입니다. 1톤 트럭을 생전 처음 몰아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좀 살짝 놀랬거든요. 이 가속 페달 밟는 위치가 직각으로 밟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이 무척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이 차를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요. 아무튼 1톤 트럭을 처음 몰아보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승차감이나 이 차의 주행성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과연 이 차를 택배 또는 일반적인 용달, 화물용으로 사용했을 때 과연 주행거리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제원상 이 차는 58.8kW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 자체는 코나 일렉트릭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제원상 주행거리는 211km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충전으로 416km까지 달리니까 반이 안 되는 셈이에요.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전기 트럭들과 비교를 하면 2배가 넘는 주행거리예요. 마토라고 1톤 트럭을 개조해서 탑차 형태의 전기 트럭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 동급의 전기 트럭이 최대 80에서 85km를 달리니까 2배가 넘는 셈이죠. 물론 이 데이터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에요. 만약에 화물을 적재한다면 당연히 주행거리는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포토2 EV에는요, 화물 무게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 방전의 위험에서는 조금 더 벗어났지만 그래도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택배 차량이나 장거리 운행을 하는 1톤급 용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과연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정도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화물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보면요, 기존의 포토2 디젤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행거리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평균 62에서 65km를 달린다고 해요. 그 중에 택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42에서 47km, 예상보다 많이 안 달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특정 구역 안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운행거리 자체는 길지 않은 거예요. 반면 법인 사업자, 예를 들면 공장에 속해 있는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하루에 200km가 넘어요. 그런 오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사업자, 용달 사업자,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기업에 속해 있는 화물차들은 이 전기 트럭을 운영할 경우에 점심시간에 한번 급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급속 충전 시간이 57분에서 58분 그 안팎이니까 점심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충전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동하는 거리에서 급속 충전을 하려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이 안 돼요. 80% 충전이니까 혹시 짐을 많이 싣거나 그날따라 속도를 많이 냈다, 이럴 경우에는 포토2 EV가 적절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 위주로 정해진 그런 용달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택배 같은 경우엔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대로 평균 주행거리가 50km가 안 되니까 재원상만 따지면 3, 4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차도 있고, 그리고 뭐 짐을 많이 실는 날도 있고, 언덕 위주로 간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니까 밤에 일을 끝내고 완속 충전을 해놓고 다음날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이 4천만원에서 최고급 옵션으로 가면 4,200만원대 후반이에요. 가격이 상당히 높죠. 기존 포토2 디젤이 에서 2,000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나요. 그러면 일단은 구입이 망설여질 텐데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0대를 못 팔았고요. 인기가 아주 높은 차량도 100대 초반 이렇게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이유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나갔거든요. 소진됐어요. 아직 2020년 보조금 정책이 완벽하게 설정이 돼서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포토2 디젤과 비슷한 가격 아니면 1,200만 원 정도 더 내면 포토2 일렉트릭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요. 포토2 일렉트릭은 현재는 개방된 적재함 상태로 판매가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 화물차 차주들은 탑 형태를 선호하는데요. 하드탑을 설치할 경우에 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내로 포토2 일렉트릭의 하드탑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추가 비용은 300만 원까지는 들지 않을 테고요. 그럼 구입 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지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포토 디젤 모델의 평균 주행거리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 여기에 현재 시점 리터당 경유 가격과 전기차 급속 충전 금액을 대입해서 두 차량의 유류비를 산출해봤습니다. 산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주행거리를 62.7km, 주 6일금, 그리고 12개월을 운영한다고 치면 연평균 18,057.6km를 달리는 셈인데요. 여기에 후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의 연비를 리터당 8.9km로 보고 대입합니다. 그러면 연간 연료 사용량은 2029리터가 산출되는데요. 여기에 오늘자 경유 가격 리터당 1234.39원을 곱하면 1년간 유류비가 250만 4,058원이 산출이 됩니다. 반면 포토2 일렉트릭의 경우에는요, 동일한 조건에서 이 차의 전비 kWh당 3.1km, 또 오늘자 급속 충전 비용을 대입해 보면 연 101만 2,390원의 충전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운영했을 때 약 15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요. 물론 운행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금액 자체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물론 여기에는 모터와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또 디젤차를 운영할 때 정기검사 비용,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받게 되는 배기가스 검사,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내게 되는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한 조건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부 정책이 변하면 그 차이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차 보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충전 요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1, 2년 내에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확실한 유류비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의 유지 보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 차량은 소위 동네 정비소에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현대차에서 지정한 정비사업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화물차보다는 수리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럭커들이 전기 트럭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게 정비 문제거든요.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릴까봐. 이 트럭들은 이 운행 자체가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고장이 난다, 이런 부분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수리하느라고 차를 못 쓰는 문제, 그게 더 큰 타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략적인 데이터도 아직 없는데요. 당연하겠죠. 이거를 제대로 분석해서 대략 얼마큼 걸린다, 또는 총 소유 비용 TCO를 가늠하려면 최소한 전기 트럭을 1년에서 2년 정도를 운영해야 되고요. 그 조그만 회사,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를 만들어 오던 애프터마켓의 회사들은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현대자동차 같이 이런 큰 회사에서만 가능한데,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법인 소속의 1톤 화물차들, 즉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각 유통망으로 뿌려주는 1톤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주행량이 200km가 조금 넘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전기 트럭의 용도로는 아직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제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작식장 있잖아요. 그거 2개 정도를 실어서 파주 법원이 있는 공장에서 화천 군청까지 이동할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공장에서 납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의 주행 거리가 201km잖아요. 게다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 잔량이 50%였거든요. 최대로 달려봐야 120km인데요. 그곳에서 화천 구청까지는 지도상 편도 17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80에서 190k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밥을 먹으면서 급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최단 경로를 뽑아보면 고속도로 통과하는 경로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산길도 주로 다니고 조그만 이제 시가지 같은 걸 통과할 텐데, 거기에는 급속 충전기는 고사하고 완속 충전기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해보지 못했어요. 실제 화물차 운영주들이나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용도는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아쉽네요. 가구를 싣고 화천까지 왕복을 하면 재밌는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실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컨텐츠가 됐을 뻔 했는데, 이 차의 주행거리, 전기차의 한계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여러 곳, 인도 아니면 동네, 골목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택배차가 다니는 경로들을 좀 경험을 해볼 거예요. 이상 현대자동차의 포토2 일렉트릭 전기 1톤 화물차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공감되고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공감 눌러주시고요.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구독자라면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